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중독되지 않았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출간한 당시 저는 이 책이 단지 소수의 철학 애호가들에게만 관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에 저는 놀람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철학자의 생각이 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성찰과 자각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고독한 순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개인주의가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느껴지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제시하는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는 고독을 단순히 부정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황혼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가져다준 깨달음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을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겪는 내적 고통과 고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 제공하는 통찰과 위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제공합니다. 고슴도치 우화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슴도치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가까워지려는 본능과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불가피한 결과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이 우화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과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정교하게 포착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공간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감, 사랑, 인정 등을 통해 타인과 연결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개인은 때때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슴도치 우화는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자족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고 친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타인과 만나고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종종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가시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자주 상대방에게 자신이 바라는 특정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며 결국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고슴도치 우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너무 뜨겁게 가까워진다면 그 관계는 쉽게 식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어느 정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관계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불과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풀에 손을 댔다가 화상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관계의 복잡함과 불필요함을 깨닫고 고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에서의 건강한 거리감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찾아내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행복을 향한 진정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오로지 혼자일 때만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자신의 단점과 강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는 쉽게 놓치기 쉬운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면의 공허나 불안을 외부의 활동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채우려고 하지만 이는 종종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타인을 향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도 감소합니다. 이는 더 건강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아부하는 행위 없이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의 세 조건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외부적인 평가, 물질적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와 자기 인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1. 평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 사회적 평가나 타인의 인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여 측정하게 되며 이는 자신감과 자아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돈이나 소유물 물질적 조건은 생활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재산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재산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부는 인간의 내적 만족이나 정신적 충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3.
인격과 성격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것이 행복을 향한 진정한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수용은 내적 평화와 만족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 사랑의 기반을 형성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고독을 가치 있게 여기며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적 탐구는 풍부한 지적 능력과 상상력의 발현이며 결국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예찬론과 관련하여 관계 중독과 대비되는 고독, 중독이라는 개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자발적 고독의 가치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인식의 깊이를 더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균형을 필요로 하듯 고독 중독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가치의 극단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을 회피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독이 더 이상 성찰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면의 문제로부터의 도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예찬론이 고독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이 내면의 힘과 자유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며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현대의 맥락에서 해석할 때 자기 성찰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이며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교훈을 현대적인 삶에 적용할 때는 고독과 사회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혼, 미혼, 독신, 그리고 조기, 퇴직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현상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발적 고독과는 구별되는 비자발적 고립의 양상을 띈다는 관점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철학은 자발적이고 내적인 성찰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비자발적 고립은 외부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변화에 의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퇴직, 실직,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 등은 이러한 비자발적 고립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깊게 탐구하고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규범이 아닌 각 개인의 삶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독의 역량이 과대평가되어 이기적 고립이 조장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원 체계의 강화, 상호 연결성의 증대, 그리고 상담 서비스의 확대 등이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그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그는 자발적 고독을 강조하며 냉소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추구했고 결혼과 같은 정상적인 가족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그의 철학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고독의 철학을 강조하면서도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많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인생의 복잡한 모순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결국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취하기 어렵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가치와 욕망을 경험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슴도치의 예절과 지혜에 대한 교훈은 사람들에게 상호작용과 공감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고독이 자유로움을 주더라도 타인과의 연결과 배려가 없다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역설은 우리에게 냉혹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살기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소통을 통해 풍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평범한 우리도 서로에게 연민과 이해를 나누며 공감의 무늬를 품으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